전 세계 조선 시장이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에너지 안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조선업이 다시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한국 조선업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실체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조선업이 맞이한 기회와 위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렇고 해양 관련돼 있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근데 이제 요즘 되게 핫하게 나오는 이슈가 뭐 이제 쉐빙선, 뭐 그다음에 LNG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그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우리나라 조선업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일단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몇 가지 요인이 섞여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업의 위기에서 이제 구했던 LNG 운반선의 이제 성장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또 이제 IMO의 그 내체로 정책에 의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발 소위 대미, 그러니까 미중 어떤 갈등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호황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 조선업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전 세계에 이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 보이지만 네. 사실 이런 대형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당분간은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일본은 최근에 뭐 기술이나 물량 면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뒤처지고 있고 중국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대등하게 따라왔거나 또는 추월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미중 어떤 그 상황 악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를 지목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요인들이 이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해양공학과면은 배를 만드는 어떤 이제 기술이나 이쪽을 기술 쪽 엔지니어링 쪽을 가르치시는 거고 제자들이 그러면은 뭐 현대나 이런 데 가서 하나하나. 배를 실제 만드는 일을 하는 거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만드는 배랑의 극명한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쇠빙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 게 맞아?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게 꼭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죠? 쇠빙선을 뭐 우리나라만 건조했던 실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물량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 그 트랙 레코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중국도 다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중국도 뭐 못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없어요. 예.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를 추격해왔던 전략들이 자국 발주에 의해서 계속 기회를 가져왔었고 그게 이제 하나하나 실적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또 그게 이제 그 각 국가의 이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가진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그 기술을 통해서 뭐 북극을 통해서 갈 수 있어서 뭐 온난화가 돼서 좋다 이러면서 되게 이제 로지한 그림을 엄청 그리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기술 격차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쇠빙선을 먼저 해서 길을 다 뚫고 이제 한국까지 다 세팅이 끝나서 뭐 LNG를 그걸로 운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LNG랑 다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임 레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따라가려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조선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걸 만들겠다. 중국이 하면 6개월이다, 1년이다, 2년이다. 이게 어느 정도 그 거리가 텀이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 10년간 소위 이제 여러 기관에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차가 이렇다.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보면은 항상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좁혀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산업연구원이나 또는 서울대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은 이미 평균적으로 중국이 예를 들어 설계나 일부 그 공급망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미소하게 앞서 있지만 전체적인 건조 역량이나 또는 애프터 마켓, 그다음 자국 수요 같은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선업 하면 이제 배 종류를 LNG선 그리고 뭐 해군 함정 만드는 그런 것 또 뭐
벌크, 컨테이너선 예, 또 예. 많이 뭐가 하시네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운반선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운반선. 결국은 사실 조선의 전방 산업으로서의 해운 산업의 결국은 조선업이라고 네. 하는 그런 제조업을 견인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전통적으로 이제 항상 꾸준히 수요가 나오고 있는 얘기하신 벌크선,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라고 하는 탱커. 세 가지가 전통적으로 계속 교체 수요에 의해서 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LNG라고 하는 액화가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최근에 견인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함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보통 특수선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운반선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고, 또 이제 해군이 네. 사용하는 그런 함정을 예, 건조하는 함정. 트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랑 계속 저희가 경쟁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리서치분 오셔서 중국이 한 60-70% 마켓 쉐어고 일본이랑 우리랑 30 정도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 둘이 금액상으로는 비슷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비싼 거 만들고 중국은 좀 싼 걸 만들어서 비슷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경쟁 부분을 예, 여쭤보는데 예. 이쪽에서 비싼 걸 만드는 시간에 따라서는 이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상황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또 다른 걸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넥스트에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기회들이 따로 있나요? 그게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나라 조선 업계와 이제 산학연이 계속 기술 개발은 LNG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을 견인하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 드린 소위 우리가 통틀어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육상에서도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만 해상에서도 앞으로는 선박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 대신에 현재 LNG를 같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운반이 아니라 LNG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도 있고요. 근데 LNG 같은 경우도 사실 중유보다 기존 연료보다 CO2 배출량이 적을 뿐이지 네. 넷제로 연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그냥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이용을 해서 선박이 그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좀 전에 화면에 그 LNG 운반선하고 LNG 추진선 이걸 벌스로 해놨는데 벌스가 아니라 이게 LNG를 운반하는 배가 LNG를 연료로 하는 사용하는, 배인데 맞습니다. 제가 예, 화면 보고 저게 왜 예. 벌스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 시작은 이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을 네. 보면은 그 메탄 슬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액화된 가스가 조금씩 새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네. 막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럼 이걸 그냥 버리기보다는 연료로 사용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지금 대부분 그래서 최근에 수량이 이제 기존 선박처럼 많지는 않지만 기존의 중유와 LNG를 같이 사용하는 아. 그런 엔진들이 개발이 돼서 그 네.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 드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등으로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친환경 선박인데 저 중에서도 가장 그 이산화탄소를 네.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게 LNG. 현재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중유라고 하는 벙커시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벙커시유보다 LNG 연료가 네.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근데 가격은 훨씬 비싸지 않을까요, 느낌상?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큰 없어요?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넷제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들이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메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2위 선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에 메탄올 추진 선박을 대량 발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메탄올을 그 공급하는 공급망이 좀 그 약하다 보니까 네. 지금 다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LNG 추진선으로 좀 회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메탄올의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을 한 그런 선박이 지금 좀 앞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하나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선박. 그 중에서도 이제 예.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운반선 쪽에서 이제 좀 기술력이 좀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다. 아, 그게 기술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걸 액화 천연가스로 운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드리면은 이 LNG 우리가 가스를 액화시키려면은 네. 그게 거의 영하 160도 가까이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영하 160도 이하의 가스를, 그러니까 액화된 네. 가스를 저장하는 그 화물창을 만드는
기술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물론 아직도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가 그 LNG 화물창에 대한 설계 기술은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회사에 특허료를 내고 있어요.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아직 국산화가 100% 되지는 않았지만 네.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고 이제 건조하는 기술에 대해서 조선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생태계가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군함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면 예, 우리나라 군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중 갈등에서는 확실하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보통 그 군함이라고 했을 때 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딱 생각을 해보면은 군함은 안 팔 것 같거든요. 예, 예. 국가에서 예를 들면 예, 예. 우리나라 미국에서 만들어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 내 거야라고 예, 예.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그리고 딱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내 거야 이렇게 예, 딱 예. 해서 우리나라도 이름 뭐 장보고 이렇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를 뭐 이렇게 발주를 하면 다 와서 미국에서 만들어 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이제 크게 이제 해운에 대한 법을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 나오던 상선 같은 경우는 네. 존스 액트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의 연안선은 지금도 반드시 미국 내의 조선소에서 미국 사람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함정으로 오게 되면은 훨씬 더 까다로운데요.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번스 톨레프슨 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함정 또한 미국의 함정은 미국 내에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미국 사람이 건조를 해야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중 갈등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미국이 깜짝 놀란 게 지금 이미 그 함정의 수량으로는 중국의 2015년 이후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워로는 미국이 네. 앞서 있지만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뭐 숫자상으로는 중국이 지금 미국의 건조 역량이 거의 200배 가까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벌어질 거라는 위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미국 자국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물량과 이런 것들을 이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 관계에서 지금 그 미국 내의 규제를 계속 강요하다가는 이게 계속 중국에 뒤처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절박하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는 그런 뭐 함정이나 상선, 전략 상선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이제 그런 법규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오픈할 것이냐. 아니다. 그래도 미국의 함정은 미국에 건조해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규제여가지고 그게 계속 지금 좀 이런 아슬아슬한 단계에 그런 것도 있다고 트럼프가 그냥 이거 빵 행정명령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했습니다. 국회에 이미 가야 되나? 이미 했습니다. 했어요. 올해 4월에 그 대통령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몇 가지 나와 예를 들어서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려면은 입항료를 뭐 몇 억을 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우호국과 협조를 통해서 미국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선만이 아니라 조선과 해운을 묶어서 얘기합니다. 조선 해운을 재건하기 위해서 미국 자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우호국과의 적극적인 그 협력을 통해서 재건을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여전히 그 하나하나 문구들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한계는 US 빌트, 메이드 인 USA가 네.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HD 현대나 한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에서 건조를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최대 함정 건조사인 헌팅턴 앵거스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MOU를 맺어서 우리가 너희한테 그런 건조 역량을 전수할 테니까 계속 좀 협력 관계를 가져가 보자. 네.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 건조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조선소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그냥 전 단순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 이제 LNG 운반선하고 해군 함정 수리 이렇게 예, 예, MR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MRO 라고 MRO 합니다. 쪽 예,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예, 생각을 예. 하고 있었는데 맞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RO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수리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함정을 새로 만드는 건 신조, 완전히 예, 예.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의 함정을 수리하는 예. 것들은 기존에도 외국에 맡겨왔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도 이제 오래전부터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의 일부 조선소들도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하나오션이 그 작년에 이제 MRO 수주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인도를 했고 다른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 야드에서 MRO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3사들이 계속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배를 수주를 하다 보면 그리고 배라는 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외환이 요즘 많이 움직이니까 예, 환율이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금융기관 근무할 때 보면은 예.
이제 대부분 다 처음에 거래가 될 때 예. 해지를 다 선물환이던 이런 거로 해지를 다 하는데 예. 그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막 이제 딜레이가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일정이 바뀌거나 이러면서는 또 환차 손익이 엄청 예, 발생을 해서 맞습니다. 막 회사가 막 망하느니 뭐 파생 상품 손실이 나느니 공시하고 막 예, 이런 예. 일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이게 항상 조선업은 100%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국제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조선업계가 이런 고환율 시대에 표정 관리를 합니다. 어. 고환율은 조선소에는 그렇죠. 굉장히 호재예요. 그죠.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삼성은 그룹사에서 항상 100% 즉각 해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환율이 막 변한다고 해가지고 환차손, 근데 이제 다른 조선소들은 그걸 적당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사에는 좋은 일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지만. 그래서 표정 관리.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래 제가 여쭤본 게 이제 환율이 네. 좋은 데에다가 내려가는 걸로 이제 예. 바뀐다고 이제 다 달러원 얘기를 환율이. 하고 예, 있잖아요. 예. 달러원 환율이 예, 이제 예.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예, 예. 내려간다 그러면 예. 이제 조선소들이 아무리 배를 만들어서 열심히 잘했는데 예. 해지를 했느냐, 해지를 안 하지 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이제 그렇죠. 예. 엄청 크게 그럴 수 바뀔 것 있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조선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삼성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해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해지도 그것도 이제 여러 방식의 해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차피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하죠. 5년 뭐 막 배는 예. 보니까 오래 만들던데 예. 그럼 뭐 오랫동안 이제 돈을 받을 때마다에 따라서 해지를 다 막 하는데 예. 이거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조선사들은 환율이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득이니까 뭐 해지 안 하고 있다가 땡큐 그러면서 표정 관리하고 예, 있는 예, 거지만 예, 이제부터 내려가는 걸로 거의 확정진 것 예, 같은데 예. 느낌상.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올라가는 것도 뭐 제가 표현을 표정 관리라고는 했지만 네. 사실 이런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최소화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다만 이제 이 업종의 특성상 환율이 올라갈 때 좀 좋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겁니다. 다만 그게 너무 급박하게 변화가 되면 조선사 입장에서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IMF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선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앞으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성장을 해 간다면은 조금 더 앞으로 향후 미래가 더 밝을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예. 있지만 결국은 초격차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격차 기술 그게 개발. 이제 크게 현재로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가 나오던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선박. 또 아까 얘기는 안 나왔지만 자율운항, 우리가 마치 자율주행 시장이 자율주행. 있듯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건조 스마트를 위한 스마트 조선소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집중적인 투자와 그게 단순히 이제 어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넘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상 유지보다는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30년 이상을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2010년대 중반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R&D 투자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서 뭐 좀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선사뿐만 아니라 정부나 또는 저 같은 학계에서도 좀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배도 자율주행으로 다니면 그 위에 태양광으로 해서 뭐 한다는 것도 본 것 같고 예, 되게 예. 여러 가지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지나가면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해양 플랜트 부분이 생각해보니까 엄청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해양 플랜트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배만 얘기하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쪽은 실제로는 그 산업 사이즈가 지금은 다시 좀 축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2010년대 초중반에 이 해양 자원 개발이 떠올랐던 이유는 유가 상승이었습니다. 당시에 보통 우리가 그 사우디 같은데 지상 유전은 배럴당 개발비가 $10가 안 됩니다. 네. 근데 해양 심해 유전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최소 60-70불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가가 100불, 200불을 간다고 예. 하니까 이제 드릴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발주가 나왔었는데 그게 2016년, 17년에 미국의 셰일 가스 그 개발에 의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던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죽어 있을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 같은 경우 보면은 그 FLNG 같은 그 초대형 가스 플랫폼들에 대한 수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 해저 어딘가에는 네. 그 아주 방대한 자원이 묻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 배럴당 단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조선업인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